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10장의 리더십 이론입니다. 조직행위에서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이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조직행위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바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리더십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반적으로 파워를 갖다가 쓴다 이거죠. 행사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직의 유효성. 조직의 유효성이라는 말은 바로 조직에게 덕이 되는 조직의 어떤 목적, 타켓, 고울이 되겠죠. 타켓이나 고울을 갖다 우리는 유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바로 유효성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대시켜주는 바로 뭐가 되느냐 증가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증가를 시켜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힘. 이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효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지도력. 이 지도력을 갖다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라는 말의 정의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직의 유효성을 갖다 높여주는 지도력을 갖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라 이럴 때 이 내용이 바로 뭐가 되냐 리더십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조직의 유효성을 갖다가 높이고자 한다. 그런 지도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리더십을 갖다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첫째는 바로 리더십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인은 첫째는 누굽니까? 리더가 되겠죠. 리더러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경영자, 리더러를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바로 지휘를 하는 부, 지휘부라고 얘기하죠. 지휘를 하는 부서를 갖다 우리는 바로 리더러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그걸 갖다 따라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준다 그럴 때 우리가 팔로우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따라주는 능력, 따라준다. 우리가 지휘하는 부가 있다면 뭐가 되느냐 따라가는 부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따라가게끔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중요한 게 상황이기 때문에 시츄에이션 상황이다 하는 말이 되죠. 바로 이거는 딴 말로 말하면 환경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환경의 요소에 속하는 영역을 우리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끌어가는 리더자와 따라가는 팔로우와 그리고 상황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고 환경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리더를 갖다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바로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지휘를 하는 부, 한마디로 따라가는 부, 그리고 상황이 현재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갖다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하더라.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의의들이 내가 묶어주는 걸 말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지휘를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환경 요소가 어떠냐 이걸 갖다 우리는 리더십에 바로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더십을 갖다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리더십의 이론이 있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리더십의 이론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이런 리더십에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특성 이론이다. 즉 리더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타고난 능력. 리더자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리더자의 뭐가 되느냐 바로 능력이 어떠냐.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장의 사활이 결정된다. 이러면 이건 특성 이론이 됩니다. 바로 리더자의 하나하나의 특성.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요소 여기에 의하여 모든 게 상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걸 갖다 우리는 특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이론을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리더를 부하가 어떻게 이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와 부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하를 갖다가 리더가 어떤 관계에서 끌고 나가느냐 리더가 부하를 갖다가 끌고 나가는 어떤 방법 여기 바로 액티비티 이 행동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리더가 부하를 이끌어가는 행동 패턴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 행동 이론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리더자가 타고난 능력이 어떠니 하는 걸 갖다 첫 번째 특성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리더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가니 행동 방침이 어떠니 하는 게 바로 행동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게 두 번째가 되죠.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상황이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리드와 부하가 있는데 리드와 부하만 우리가 따지지 말고 여기에 상황이 어떻지? 현재 상황이 어떻지? 하는 이야기를 갖다 반영해 주자 이거죠. 리드가 있고 부하가 있다면 리드와 부하 사이에 상황을 갖다 반영해 주자. 상황을 반영해 주자 하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수로 따진다면 리더자 한 사람만 따진다 그래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이다. 하나만 본다 이거죠. 근데 많아요. 리드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두 가지 요인. 리드와 부하와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관계라고 말하죠. 원투가 되죠. 반면에 상황이론은 리드와 부하와 상황이란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다 따져줘야 된다 하니까 3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특성이론 말 그대로 리더자의 능력, 어빌리티가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리드가 부하를 갖다 어떻게 행동으로 이끌어가니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리드와 부하와 상황이라는 세 가지를 두고 여기에 써야 되느냐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따지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특성이론은 바로 넘버1,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행동이론 넘버2, 그리고 상황이론 넘버3를 우리가 각각 1, 2, 3를 갖다가 다 따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리더십의 이론에서 아주 중시 여기는 하나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갖다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기는 한 가지만 본다. 그럴 때 리더자 능력만 본다. 이런 얘기가 되죠. 행동이론은 리드가 부하를 어떻게 행동하며 이끌어가니, 세 번째는 리드와 부하와 상황이라는 세 가지를 갖다 둬서 우리가 측정하는 체크를 갖다 우리가 상황이론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가지 패턴 속에 우리가 나간다는 거. 첫째는 특성, 두 번째는 행동, 세 번째는 상황.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훨씬 더 이해되느냐,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는 맨 먼저 뭐부터 따지느냐? 특성이론. 한마디로 말하면 리드가 어떤 사람이냐, 리더자의 능력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의 특성이론을 맨 먼저 이야기하며, 두 번째는 리드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가니 행동이론이고, 세 번째는 리드와 부하가 이끌어가는데 상황이 어떠니 세 번째 이야기를 갖다 분리하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리더십 이론을, 특성 이론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간다. 그럼 맨 먼저 특성 이론, 두 번째는 행동의 이론, 세 번째 상황 이론이란 세 가지 패턴을 구분하며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여러분하고 특성 이론부터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특성 이론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성 이론이다 그럴 때 특성 이론은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의 자질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자. 리더가 어떤 사람이니, 리더가 뭐를 갖다 잘하는 사람이니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갖다 우리가 따져가는 걸 갖다 리더의 뭐라고 하죠? 자질이다. 리더의 자질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리더의 자질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이야기가 핵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리더십의 바로 특성 이론, 이때 특성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그 리더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쉽게 얘기하면 리더의 뭐를 갖다가 자질을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리죠. 자질이 어떠니? 그래서 거기는 바로 특정한, 만약에 예를 들어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 되느냐 항상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환경에 의해 되든 상황에 의해 되든 그 사람이 특성만 가지고 있다면, 특질만 가지고 있다면, 특성만 가지고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리더자는 성공한다. 그리고 환경이든 다른 요인은 별 신경 쓸 거 없이 리더자의 자질이 어떠냐가 결정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말하는 게 특성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특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봤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자질의 5가지는 어떤 걸 갖다 자질의 5가지로 보느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체적인 특성, 신체적 특성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신체적 특성. 이 신체적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갖다 얘기하죠?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인상을 가졌니? 리더자가 어떤 인상을 가졌니? 하는 게 바로 리더의 자질의 첫 번째 넘버원으로 본다. 한마디로 뭐 외모나 여러 가지가 어떠냐?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어떠냐? 머리가 어떠냐? 한마디로 속된 말로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성격과 감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격과 감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성격과 감성이 세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가게 되면 네 번째는 바로 책임감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인관계. 일종의 하나의 대인관계는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대인관계를 딴 말로 말하라 그러면 인사관리 쪽에 가면 휴먼 리레이션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쓸 때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H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게 좌지우지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바로 리더자의 신체적 특성,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지능, 리더자의 성격과 감성, 그리고 리더사의 책임, 그리고 대인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가 리더가 가진 특질의 다섯 가지라고 말하고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리더가 뭐가 되느냐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특성을 결정짓는 자질이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비판을 갖다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제 우리 비판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유한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단 말이야. 카리스마적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뭐가 되죠? 리더십에는 카리스마적이다. 여기에 우리가 때로는 유한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 강한 파워를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강한 파워를 가졌다. 또 어떨 때는 카리스마적 어떤 리더십이 더 유리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그러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고 있는 데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유한 리더십 부드럽게 잘 이끌어가는 온화한 타입이 성공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떠냐 그러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바로 카리스마적인 게 더 유리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꼭 좋은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특성을 가진 누가 처한 상황마다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가 성공한 경우가 따로따로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때로는 유한이 유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카리스마적이 어떠냐 그러면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 사람의 하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리더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비판으로 얘기하며 상황에 따라 때로는 부드러운 사람이 때로는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각각 시기에 맞는 그리고 어떤 면은 상황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죠. 상황과 리더십이 맞아 떨어져야지 만약 이럴 때는 그냥 단순히 뭐 잘생기고 IQ가 좋고 말을 잘한다 그래가 무조건 성공하고 이럴 때는 못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 그래가 무조건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 이때 특성이라고 하는 말은 리더자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리더가 타고난 특성이 어떤가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은 오판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리더의 뭐가 되느냐 자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인은 너무 우리가 봤을 때 편협적이고 잘못하다 보면 오판을 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갖다 맺는 게 바로 리더십의 특성 이론이다. 뭐의 특성? 리더자의 특성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특성이 어떨 땐 유한한 사람이 어떨 때는 강력한 리더자가 성공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비판이다 한 말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리더십의 행동 이론이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행동은 뭐를 행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리더자가 부하를 한마디로 뭐 리더가 팔로우를 갖다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거죠. 리더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죠. 상사라고 얘기하죠. 상사가 바로 따르는 바로 팔로우 부하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이끌어가느냐 여기 행동 부하가 리더를 갖다 다루는 행동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행동이론이라고 불러주고 여기 행동이론에는 모두 여러분들 아이오 대학의 연구라는 이야기가 일단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미시간 대학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모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격자 모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PM의 이론이다. 이 다섯 가지 일본의 미나미 교수가 말한 PM의 이론까지 다섯 가지다.
자, 여러분들 행동이론이라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들어가자 이거죠. 특성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행동이론이 어떠냐 그럴 때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리더십의 행동이론은 말 그대로 행동이 뭐의 행동을 얘기하죠? 바로 상사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리더자인 상사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부하 팔로우를 갖다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자의 행동에 의하여 모든 걸 갖다 행동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이지? 그게 바로 중요한 행동이론의 이야기가 되고 이 행동이론의 전부는 모두 몇 가지냐? 5가지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5가지를 또박또박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아이오 대학이라는 이야기. 아이오 대학에 뭐가 되느냐? 바로 연구. 아이오 대학의 연구가 나오는데 여기는 권위적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과 자유방림의 리더십이다 하는 3가지 리더십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이오 대학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오 대학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하나의 미시간 대학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미시간 대학의 질은 어떠냐? 미시간 대학은 바로 이런 얘기를 갖다 중심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심점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쓴다면 바로 첫 번째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직무 중심이냐 아니면 조직원 중심이냐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까 상사가 부하를 어떻게 이끄느냐 그런 행동이론에 나왔던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바로 어느 쪽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느냐 말이야. 직무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느냐 조직원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느냐. 직무를 중심한다는 말은 좌합이 되겠죠. 일을 철저히 중심으로 한다면 바로 조직원 중심은 HR 인간관계다 이거죠. 이 2가지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미시간 대학이다. 그 내용에다가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4까지 가면 민주적이죠. 이걸 갖다 연계시킨 거. 이 연계가 바로 뭐가 되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뭐가 되죠? 미시간 대학의 무용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하는 얘기가 되며 바로 유효성에서는 철저히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며 시스템 4가 가장 좋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또 분석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미시간 대학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미시간 대학 다음에 나오는 게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이야기다 하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뭐가 되냐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어느 쪽을 갖다 중심으로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주도를 갖다 어느 쪽에 하느냐 구조주도냐 비례주도냐 일종의 구조주도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일이 되겠죠. 뭐 내일은 똑같습니다만 비례를 갖다 우리가 앞에 우리가 Y축에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구조주도다. 구조는 여러분 잘 아는 조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비례는 바로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때 어떤 관계냐 하는 이야기를 4단계로 구분해가지고 따지는 게 가장 좋은 건 이거죠. 비례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바로 직무도 가장 중시 여기는 이 4구분에 속하는 영역 이게 가장 좋다 하는 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뭐가 되냐 모형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격자는 바로 매니저를 그리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드는 바로 일종의 습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칸이 있다면 마치 고기를 굽는 습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습세가 좌표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국한마 구로 가자. 국한마 구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드라는 말 자체가 습세다. 그래서 1,1이 있고 쭉 가서 9,9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게 9,9로 가는 게 좋다. 이게 관리 격자입니다. 그리고 그리드라는 말은 격자. 마치 생산관리를 배울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리드. 좌표 위에서 공장과 시장과 중앙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창고. 창고를 어디에 잡느냐. 그럴 때 그리드 기법이었죠. 그 다음에 원산지와 공장과 중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장이 있다면 바로 원산지와 시장 중간에 공장을 짓자 하는 이야기들을 배울 때 그리드 기법. 이런 좌표를 중심적으로 잡는다 하는 이야기가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좌표 위에 잡는다는 얘기가 되고 PM의 이야기는 이 국한마구를 응용해서 바로 뭐가 되느냐 P를 중심으로 하느냐 M을 중심으로 하느냐
M은 관계를 얘기하고 P는 생산성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결론은 일본 미나미 교수가 말한 코큰마구, 바로 좌표 위에서 코큰마구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았다 하는 이 네 가지를 바로 상사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패턴에 의한 구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왜 되느냐, 그럼 바로 아이오 대학의 얘기부터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5가지가 있다. 항상 조직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걸 정리를 꼬박꼬박 잘해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이 조직행위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그냥 산발적으로 막 아구제비로 해나간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직행위는 반드시 학자의 이름, 가지수,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또박또박 정리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5가지를 제가 미리 먼저 말했는데 하나하나 가장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보자. 첫 번째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아이오 대학의 연구는 어땠느냐, 아이오 대학은 어떤 걸 가지고 연구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바로 책과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준히 우리가 보자 이거죠. 보통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3가지 유형이 있다. 권위적이냐, 리더가 민주적이냐, 자유방임이냐, 이 내용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리더십의 유형이라 그런 말은 리더가 부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행동이론의 이론으로서 3가지로 나눈다 이거죠. 첫째는 권위적인 리더, 두 번째는 민주적 리더, 자유방임적 리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여기는 이 그림을 갖다 잘 생각해주면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뭐를 갖다 생각하느냐, 누가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상사가 내리느냐, 부하가 내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가 의사결정을 갖다가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부하가 리더의 중심에 있느냐 하는, 바로 영어로 말하면 디시전 메이킹, DM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리더가, 여기는 뭐가 되느냐, 부하가 우리가 사선을 쳐주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리드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리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죠? 권위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여기가 권위적이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앙 죄송합니다. 중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왜? 서로가 공존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세 번째는 자유방임이다. 자유방임은 어떤 거냐? 부하가 다 가지고 있어, 부하가. 그러면 리더는 거의 별 참관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여기에 의사결정권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권한을 리더가 가지고 있느냐, 부하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떻습니까? 같이 리더와 부하가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다 이거지. 리더와 부하가 적절하게 왜 되느냐,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다, 좋다 이거죠. 여기 부하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합지졸이 되버린다 이거지. 자유방임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가 일단 요걸 갖다 리더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권위적이라는 말을 갖다 쓰겠죠. 권위적이다. 그럼 여기는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이게 민주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민주적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부하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자유방임. 바로 왜 되느냐, 리더는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알아서 해 던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방임이다. 그래서 DM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선을 갖다가 사각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리더가 다 가지고 있대. 리더와 부하가 골고루 가지고 있대. 부하가 다 가지고 있대. 하는 이야기가 될 때 3가지를 나누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여러분 아이오 대학의 연구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민주적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죠. 민주적인 게. 리더와 부하가 적절하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바로 리드미컬하게 뭐가 되느냐, 그럼 권한을 가지며 이끌어갈 때, 여기가 서로가 같을 때, 균형적일 때 가장 좋은, 민주적이 가장 좋은 거다. 그러나 자유방임 흔들려 버려요. 그럼 리더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 부하들은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따라가다 끝장난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뭐가 되느냐, 리드와 부하는 같은 민주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발전한다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뭐가 되느냐, 아이오 대학이다. 요 그림과 요 내용을 이해하고 아이오 대학은 가장 중요한 게 요 똑같은 권한을 가졌을 때 가장 발전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뭐 리드가 여기는 수동적이지. 두 번째 보면 여기는 뭐냐면 리드가 호의적이다. 여기는 리드가 무관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오며, 바로 우리가 각각 리드는 뭐가 됩니까? 이 리드가 부재시는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여기는 뭐가 되느냐, 리드와 부재시도 안정적이야. 여기는 뭐냐, 지속적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불만족, 자유방임으로 흐른다 하는 결과까지 우리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미시간 대학의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자. 미시간 대학은 어땠느냐? 물론 이때 유효성은 가장 좋은 게 뭐니 하는 게 유효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효성은 바로 민주적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유효성의 이야기는 바로 가장 좋은 게 뭐니? 가장 베스트가 뭐니?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은 거니? 하는데 바로 민주적인 게 가장 좋다 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갖다 맺어준 게 아이오 대학의 뭐가 되느냐? 바로 행동. 행동은 리드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하는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내용이 바로 아이오 대학의 연구였다. 의사결정권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앙에 있는 리드와 부하가 적절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다 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가면 뭐가 되느냐, 미시간 대학이다 이거죠. 미시간 대학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미시간 대학은 어떤 거냐, 아까도 제가 서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리드가 뭐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느냐 말이야. 직무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나 아니면 조직원을 갖다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삼느냐 아니면 일을 중심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리더십의 유형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종의 직무를 중심적으로 한다, 일을 중심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건 거의 고전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옛날은 무조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부터 일이 중심이다, 일을 기준점으로 얘기하느냐, 모든 일을 갖다 이끌어갔다. 이거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었죠. 근데 봐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인간관계. 여러분 메이어의 호손 실험에서 얘기하듯이 바로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처럼 여기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중심점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내용을 하고 인간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인간적이다. 고전적이라면 이건 인간적이다. 이 두 가지의 기조 중에 어느 쪽을 중심적으로 잡을래? 일 중심으로 잡을래? 사람 중심 잡을래? 이걸 갖다 일단 리더십의 유형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시스템을 갖다 놨을 때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4까지 가는 형을 갖다 취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올수록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민주적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시스템 1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착취형 독재자다. 착취형 독재자다. 여러분들 그 밑에 바로 리드가 취하는 형, 착취형 독재자다. 바로 하향식. 모든 것은 상부에서 하부에 명령 내리는 형태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부하를 갖다가 신뢰한다. 이래 되죠. 부하를 신뢰한다. 이때 신뢰하면서부터는 상방향, 서로 같은 방향에서 주고받는 방향, 상부가 하부에, 하부가 상부에 서로 주고받는 형태를 상방향이라고 얘기하겠죠. 여기 바로 시스템 2다. 시스템 3는 뭐가 되느냐? 상담적이다. 상담적. 여기도 역시 상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다음 시스템 4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 참여적이라는 얘기가 되죠. 참여적이다. 참여적은 부하가 참여를 시킨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전반적 의사결정을 갖다 내리고 전반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상방향은 상방향이 돼 전반적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시스템 1은 아예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독재형이고 온정적이라고 말하죠. 온정적이다. 여기 바로 왜 되느냐 그럼 부하를 온정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상담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참여적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놓고,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인간 중심으로 하며 그 다음에 시스템 4가 가장 좋더라.
시스템 4가 가장 좋더라. 포화를 참여시켜라. 인간적이면서 이게 뭐가 되죠? 리더십의 유효성을 얘기하는 거. 아까 유효성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판정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핵심은 뭐가 되느냐? 바로 직무가 아니라 조직원 중심이 되며 시스템 4가 왜 되느냐? 그럼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세 번째 이제 바로 행동주의 속에서 바로 부하가 상사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이야기의 중심점이 되는 게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첫 번째는 특성이론, 두 번째 행동이론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그건 뭐를 갖다 따지느냐? 바로 앞쪽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과 사람 중에 어느 쪽과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4 중에 어느 거? 시스템 4 하는 이야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뭐냐? 배려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조주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려다 이럴 때 배려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배려는 철저히 인간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배려는 인간관계나 여러가지 뭐가 됩니까? 종업원에 대한 배려, 복리후생을 얘기할 수 있다. 배려는 딴 말로 말하라 복리후생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주도다 그럴 때 구조주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을 중심점으로 잡는다. 좌합을 중심점으로 잡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여기는 복리후생 여기는 뭐가 되느냐 일 이걸 갖다 나누고 고절을 갖다 나누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느냐 적고 여기가 고다 불로 나눌 때 여기가 저가 되고 여기가 고가 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네 개 영역을 갖다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저저가 되지. 저저가 되죠. 여기는 고고가 될 거죠. 고고가 되겠죠. 그래서 고고가 가장 좋은 거다 이거죠. 네. 일도 중심적으로 잡고 배려도 중심적으로 하는 복리후생이 가장 잘 된 고고 영역이 가장 좋다. 이게 저저는 가장 나쁘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여기는 구조조도는 저가 되고 배려는 고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걸로 구조조도는 고가 되고 배려는 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점은 뭐가 되느냐? 요 점이 가장 좋은 점이고 가장 나쁜 거는 저저고 중간 상태가 요거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바로 학자들이 행동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죠? 고고 바로 복리후생과 일과 고고다. 요걸 갖다 우리가 뭐가 됐냐 그럼 바로 리더십의 유효성이라고 불러주더라. 가장 좋은 점 가장 좋은 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감기약을 먹고 왔기 때문에 약간 앞부분부터 강의할 때 약간 이강좌에서 조금 양해를 구하며 저희들이 진도를 갖다 어느 정도는 좀 빨리 달려줘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강의를 하는 중에 자꾸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는데 양해를 구하며 최대한 제가 중간에 커팅하며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몇 번 하다가 계속 기침한 바람에 우리가 돌렸는데 이 강좌에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 수험생은 항상 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을 드리면서 자 요겁니다. 고고 그래서 자 고울이 배려도 좋고 그 다음 여기 뭐가 되느냐 직업에 대하여 신경도 쓰는 이 점이 가장 좋다. 나쁜 거는 저죠. 그러면 하나는 고 하나는 저 요거다 이거죠. 이걸 갖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말하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리더십 유형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면 관리 격자라고 말하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드라는 말은 석쇠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석쇠, 고기를 굽는 석쇠가 쭉 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바로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다면 이 좌표 속에서 이쪽을 뭐로 보느냐? 인간관계로 보자. 인간관계로 보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이쪽을 갖다 뭐가 되느냐? 성과.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좌합에 대하여 놓자.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9,9가 가장 이상적
그렇죠? 이상적이다. 만약 예를 들어 강의를 갖다 여러분 들을 때도 이해되죠?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강사들은 어느 걸 요구하죠? 그렇죠? 학생들이 봤을 때 정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성적도 좋고 또 인간적으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해주는 마음, 그죠? 인간적으로 정말 감정이 통할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졌다 그러면 그 강사가 가장 베테랑 강사다 이렇게 말하죠. 어느 강사든 자기의 강의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인간적이고 싶다,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는 공감을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큰마쿠가 되는 걸 갖다 바라는데 이걸 아이디어 매너지먼트다. 만약에 우리가 경영학으로 얘기하면 아이디얼 매너지먼트, 이상의 경영이다. 뭐가? 그렇죠. 인간관계도 좋고 생산성도 높고 어느 쪽으로 보든 나무랄 수 없는 완전 팀을 구성한 팀형이다. 코큰마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1은 뭐가 되죠? 그냥 존속을 위하여 무관심, 아무 뭐 의미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다, 무관심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5,5는 뭐가 되죠? 중도형이 되겠지. 1,9는 뭐가 되죠? 인기만 좋아. 그럼 여기는 뭐냐 그러면 9,1은 뭐가 되죠? 생산성만, 독재형이야. 이거는 인기형. 여기는 뭐냐? 독재형. 이거 다 한쪽은 좋지만 한쪽이 나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적으로 9,9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경영자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매니저 그리드에 우리가 나왔고, 생산관리 속에서 좌표를 설정할 때 아까 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창고와 시장과 공장이라는 세 군데를 우리가 잡을 때 좌표 위에서 따진다 그래가 그리드 기법이다 하는 바로 시설을 갖다가 잡는 내용에 우리가 나왔던 바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9를 갖다 응용한 형태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뭐가 되느냐, PM의 이론이다. PM의 리더십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일본의 학자인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미나미 교수, 미나미 교수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만든 추가된 내용,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관리 격자를 응용한 게 미나미 교수다. 여기도 바로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똑같아.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타낸 거. 그럼 여기 바로 메인테인스,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고, 그럼 여기는 뭐냐 그러면 퍼포먼스, 프로덕션, 그래야 생산을 얘기하더라. 생산은 P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냐, 네 개를 얘기할 때 PM이 다 대문자인 거. P도 높고 M도 높은 이자. 여기가 가장 바람직하다. 9,9에 가까운 쪽, 이 경영이 이 라운드가 가장 좋다. 가장 나쁜 거는 여기다. 보통인 거 여기 세모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일본의 미나미 교수가 말한 PM의 이론이 되고, PM의 내용도 관리 격자와 유사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의 상황 이론에 대하여 꼼꼼히 우리가 따져